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하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린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사실 주말 사이에 미국의 중동 전쟁 개입이라던가 반도체 장비 반입 제한 같은 시장을 위축시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요. 외국인이 만들어냈던 3,000피를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지켜냈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하면서 또 내일장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시면요. 양시장 파란불 켰습니다. 코스피가 0.24% 하락하면서 3,014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내렸습니다. 0.85% 하락, 784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월 들어서 최대 규모로 매도에 나섰습니다. 오늘 3,600억 원 물량을 덜어냈고요. 기관이 오늘 9,50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한 가운데 개인이 정말 많이 담아냈죠. 1조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를 간신히 받쳐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들입니다. 일단 앞서 언급드렸듯이 미국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현실화가 된다면요. 삼전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일 때마다 미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악재 속에 삼성전자가 오늘 2%대 내림세 보였고요. 그럼에도 하이닉스는 오늘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점점 만회하면서 오늘 상승 전환에 성공했죠. 그리고 오늘 또 조방원 중에서는 원전이 유독 강했습니다. 정말 세계가 원전을 향해 있습니다. 원전 르네상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까지 원전 수주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조 단위의 시총 상위를 가진 묵직한 종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14.7%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네카오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갑니다. 네이버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한 달 사이에 거의 주가가 50% 가까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호실적 전망까지 붙으면서 5% 넘게 상승 마감해줬고요. 또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는 오늘 카카오페이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수혜주로 불리면서 무려 15%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두 대형 주체가 물량을 덜어냈고요. 개인이 1,100억 원 담으면서 지수를 받쳐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약세장이긴 했지만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같이 수출 데이터의 숫자가 견조하게 찍힌 쪽은 오늘 강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7%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또 위메이드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위메이드가 23%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또 이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찍으며 장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AI와 더불어서 훈풍을 함께 받아간 로봇주입니다. 피지컬 AI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로봇주들 오늘 시세를 분출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 로보티즈는 상한가 직행하며 장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던가 2차 전지 쪽은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약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잡아야 할 놓치면 안 될 투자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빼놓지 않고 매 방송마다 마스터 종목을 제공해드립니다. 오늘도 종목명 나갈 예정이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 통신망도 입장하셔서 종목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해당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일단 오늘의 마스터 종목 그리고 저희 마스터님의 히든 종목들 함께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장중에 대응하는 기법과 다양한 전략까지 챙겨드리니까요. 꼭 시간 내에 입장해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부터 모셔볼게요. 오늘 빅스 마스터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밤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빅스 마스터입니다. 사실 오늘의 시장 생각보다 크게 하락은 안 나왔는데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사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볼 정도로 많은 종목이 하락하기도 했고 하락폭이 제법 좀 컸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좀 의아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변동성이 유발되면서 꾸준하게 투자를 이 변동성이 유발되는 시장 안에서도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을 하시게 된다면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들이 수익 볼 수 있는 포인트들 제가 콕콕 집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항상 한 주의 장을 빅스 마스터님과 열고 있는데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장의 수익률 실현하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오늘 들어오시면요. 이번 주 장 빅스 마스터님과 함께 대응해보시면서 전략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빅스 마스터님의 기존 공략주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설명을 좀 드려봐야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방송 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또 통신망 왜 입장하셔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빅스 마스터님의 마스터 플랜 점검표 함께 체크를 하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일단 오늘 대응을 해주셨네요. 데이터 솔루션 6월 23일 제시해 주셨고요. 하루인데 22.8% 상승률 나왔습니다. 그 아래 SK 이터닉스 2차 공략해 주셨네요. 오늘 6월 23일 제시해 주셨고 마찬가지로 22% 넘는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고스트 스튜디오 6월 19일 15.57%, 한신기계와 한일단조 6월 17일 제시해 주셨고요. 각각 33% 그리고 10%대 수익률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 종목이 정말 많은데 일단 주목하실 점은 이 종목들이 다 상승률이 두 자릿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당장 2%, 3%의 수익도 내기 힘든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나도 내 계좌에서 이런 수익률 한번 보고 싶다 하신다면 또 오늘 방송이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도 종목이 계속해서 나갈 예정이고요. 마스터 종목도 당장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마스터님의 픽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수익률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오늘 짚어주신 이 종목들 차트가 어땠는지 전략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두 가지의 종목을 리뷰를 진행을 할 건데 한 가지의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방송을 시청을 하셨더라면 함께 수익을 보실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나머지 하나의 종목은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까지 직접 입장을 하셨더라면 제가 별도의 단타 공략으로 수익을 크게 내드린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드렸던 히든 종목 SK 이터닉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SK 이터닉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어요. 직접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지만 지난주에서도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상승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번 주만큼도 이 에너지들의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좀 차트의 상태가 굉장히 어느 정도 이 지도 잘 받고 추세가 어느 정도 상방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종목이 바로 SK 이터닉스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SK 이터닉스가 22.13%의 상승을 저희가 이제 진입하고 나서부터도 꾸준하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실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아쉽게도 막판에 조금 풀렸지만 그래도 결국엔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했었더라면 끝까지 상한가까지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지금 이 차트 상태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SK 이터닉스의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차트입니다. 다음 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에 보시면 이 페이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갑작스럽게 상한가가 거의 찍혀 있는 캔들이 하나 나타났죠? 자, 바로 전 페이지에 있던 차트의 형태인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윗꼬리가 발생되면서 마감됐던 이 차트가요. 지금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이날 기준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이렇게 또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지금까지 SK 이터닉스가 강한 상승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았었는데 또 이렇게 저희가 좋게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은 오늘 갭이 조금 크게 뜨긴 했어요. 한 6%대 갭이 발생되긴 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AI로부터 수혜되는 이 전력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까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은 당분간 상승이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갭 상승
상승이 발생이 됐더라도 꾸준하게 끌고 갈 수가 있었고 보시면은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지금 AI로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SK와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협업이잖아요. 그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협업 이슈가 들려왔는데 거기 최전방 에너지 관련주로서의 SK 이터닉스가 또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SK 회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종목이 아니었나. 오늘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는 이 종목이 사실상 거의 대장주격을 맡았었죠. 그 종목을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종목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자, 두 번째 종목 데이터 솔루션도 사실 상승이 만만치가 않아요. SK 이 데이터 솔루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AI 관련주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자, 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이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사실상 이제 금요일 날짜 기준인데 이 종목을 어떻게 또 오늘 들어갈 수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윗꼬리가 발생이 되었더라도 윗꼬리가 어디서 발생이 되었는지와 그리고 오늘 분봉상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자, 이 종목은 사실 좀 아쉬워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최고점이 한 23%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도 거의 최고점까지 수익을 챙겨오긴 했지만 힘으로 따진다면 오늘 상한가에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했던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이제 분봉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종목 제가 아까 분봉상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N자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이 구간이 윗꼬리가 발생된 구간이에요. 자, 오늘 분봉으로 돌아왔을 때 보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시가 자체는 전일 종가랑 유사하게 시작을 했지만 장초반부터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밀리는 모습 안에서의 지지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시가를 회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흐름 자체가 AI와 데이터에 집중되어 있던 현재의 시점으로서는 이 시가 회복이 사실상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진입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한 15분 뒤에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그 슈팅에 대한 폭이 사실상 1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10%에 대한 수익을 챙겨오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잠깐 눌리다가 막판에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23%에 가까운 수익을 또 우리가 이렇게 챙겨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포인트는 지금 AI와 데이터 그리고 전력 관련주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조금 있다가 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볼 거지만 저는 이번 시장에서 한 테마에 집중적으로 파고 계속 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거기 안에서의 수익률이 사실상 굉장히 크다. 한 100%? 100%는 거의 기본으로 넘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200% 가까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굉장히 잘 올라가는 종목들만 콕콕 집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위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까지 꼭 입장을 하셔야겠죠. 자, 이제 오늘 방송 내내 제가 히든 종목을 중간중간 풀어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드리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나갈 텐데 자, 오늘 마지막에 나갈 마스터 종목의 힌트를 조금 먼저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사실 뭐 지금 지난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정책주, 테마주, 실적주 위주로 이렇게 딱 세 가지만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책주와 어느 정도 실적주들은 상승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항상 생각을 해둬야 돼요. 물론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높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차익 실현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럼 우린 지금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 시장도 같이 눌리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눌리게 되면 지금 단기적인 테마가 돌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가 강하게 또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방산인데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단기적인 변동성도 유발될 수 있겠지만 방산은 우리가 조방원 테마라고 해서 흔히 최근에 실적주로서의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폴란드의 사상 최대 9조 원대 규모의 K2 수출 계약이 임박했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현대로템에 K2 초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도 했고요. 그 K2에 납품이 되는 장착이 되는 19가지에 대한 제품들,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스터 종목입니다. 궁금하시죠?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되고 중간중간 심심하지 않게 히든 종목도 계속 나갈 예정이니까 꼭 집중하셔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QR코드를 통한 팍스통신망 입장까지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SK 이터닉스는 저희가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데이터 솔루션 오늘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히든 종목이나 마스터 종목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전략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저희 팍스 통신망입니다. 저희 통신망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나오니까 함께 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도 이런 종목이 나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빅스마스터님은 특히나 마스터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선물과 이벤트로 히든 종목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나갑니다. 언제 나갈지는 저도 모르고요.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통신망에 풀어드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통신망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면요. 부해지도 키워드와 함께 이 핵심 종목들까지 함께 챙겨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들어오는 방법 설명을 드렸죠.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해당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저희 오늘 히든 종목 적어도 2개는 나갑니다. 히든 종목 2가지 플러스 마스터 종목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까지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까지 좀 고민 상담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수익률 점검부터 좀 시작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투자의 흐름, 돈의 흐름을 또 3가지 키워드로 챙겨와 주셨습니다. 부의 지도 코너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힘이라는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힘 있게 가는 종목 좀 많았는데 어떤 힘 있게 갈 업종이지? 수도 있는데 네. 어떤 테마에 대한 조금 추상적인 느낌에 대한 키워드예요. 그래요? 네, 어떤 것에 대한 힘이 된다. 힘이 된다? 네. 어, 힘 전력? 우리가 사실 힘이 있어야 맞아요. 에너지가 된다? 맞아요. 에너지가 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네. 키워드 힘은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먼저 같이 보시도록 할 건데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모든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단기적인 단타도 좋아하고 뭐 테마주도 좋아하고 실적주들도 좋아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정책과 실적이 묶여 있는 거라면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뭐 많은 테마들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다른 뭐 굉장히 많은 테마들 정책주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게 이 에너지 관련주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는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들 공략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또 제가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보면 이 우리가 5월 말부터 굉장히 많은 수익률들이 또 찍혀 있잖아요.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팍스통신망 내에서만 드렸던 팍스통신망 별도의 특별 종목도 따로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에 맨 위에 보시면 SK 이터닉스 보이시죠? 6월 23일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던 이 종목이 지금 단 하루 만에 22%의 수익률이 찍혀 있습니다. 그 아래도 보시면 뭐 한신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생방송에서 마스터픽으로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보성파워텍은 팍스통신망 별도의 특별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에너토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 종목인데 5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G2파워 같은 경우도 팍스통신망에서 한번 드렸고 이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도 한번 드렸죠. 자, 그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께 정직하게 공개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100%는 넘고 있잖아요. 사실 거의 200%에 지금 찍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힘이 되는 에너지 관련주들은 왜 올라갔을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아시겠지만 에너지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하나의 섹터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죠. 그 안에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 원자력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개별마다 사실 공통되어 있는 호재 자체, 수혜 자체는 AI로부터 받는 수혜는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이슈들도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에는 이게 가장 큽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아마존 웹서비스와 SK그룹, 울산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 AI 존에 대한 구축에 나서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가장 크게 좀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자, 제가 아까 에너지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것을 움직이기 위한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힘. 우리가 뭔가를 들어 올릴 때도 힘이 있어야 올릴 수 있듯이 AI와 AI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려면 가장 먼저 힘이 되는 전력, 에너지가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건은 전력 확보다. SK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차별화를 만들겠다. 거기에 가장 먼저
선봉으로 쓸 수 있는 게 SK 이터닉스 자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원전이 오늘 또 크게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전 자체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원전 해체에 대한 내용이 오늘 좀 가장 크게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하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축, 이 실질적으로 건설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해체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해체를 하는 것도 사실상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건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거기 안에서부터 해체하는 작업들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시장 자체가 500조 원전 해체 시장 한국 고리 1호기로 첫 발을 내딛나. 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폐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고리 1호기죠. 한국의 원전 중에 하나인데 이 고리 1호기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해체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원전 해체에 대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따라왔다, 붙었다, 개발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큰 이 시장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에너지들에 대한 이렇게 큰 순환매가 좀 나타났는데 관련주들을 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교집합, 재료의 다양성.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실상 상승장을 넘었어요. 반등장을 넘고 상승장을 넘고 이제 하다못해 불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수급이에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고객 예탁금이나 신용잔고 같은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실질적으로는 20년도와 21년도 대비했을 때는 아직도 저비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테마들이 다 같이 동반 상승할 수가 없듯이 지금도 시장에서도 확실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수급이 거기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에는 태양광이고 아래는 풍력일 겁니다. 두 개의 오늘 상승률 표인데 자 보면 이 가장 큰 상위에 뭐가 있어요? SK 이터닉스가 있잖아요. 이 SK 이터닉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을 때 태양광과 풍력 모두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재료에 대한 수혜도 받았지만 이렇게 공통에 대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큰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고 자 오른쪽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 이제 원전 해체주예요. 원전 해체주고 아래 같은 경우는 일반 원전입니다. 원전 관련주예요. 여기서도 지금 교집합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오르비텍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오네요. 직접적으로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풍력과도 연관성이 있죠.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14% 사실 시총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특히나 아래에서부터 지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14%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원전 해체, 풍력,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6월 16일 날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코멘트를 남겨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당시에 차트를 보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만 원, 5만 6천 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차트를 보면서 자, 이 종목은 저항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 적어도 7만 원대와 8만 원대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6월 16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하게 이 선 보이실 겁니다. 7만 원대 사이. 자, 이 차트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자, 7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구간은 이 5만 원대인데 자, 정확하게 저항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항대가 돌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그 지지가 확실하게 받쳐지는지에 대한 여부가 될 겁니다. 지금 추격 매수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부터는 확실한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원전 해체주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죠. 원전 해체주가 그동안 상승이 안 나왔다가 이슈가 또 개별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사실 눌림목만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아마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제가 올해 들어서 원전주를 가장 먼저 공략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었냐면 아마 이때일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안전하게 적금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전하게 본전치기 할 수 있는 종목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본전치기 종목이 어느새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2만 원대 들었던 종목이 오늘 37,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 안전한 종목들만 계속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우진엔텍 우리가 공략을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진엔텍 뒤를 이을 종목을 제가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장은 재료의 다양성이 잡혀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안전하게 수익도 보고 크게 수익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원전, 수소, 방산, 남북경합 다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다 핫한 종목들이죠. 자, 여기에 들어서 특히나 최근에 매집이 계속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슈팅이 한 번 더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 사실상 지금 잡혀있는 구간이라서 이 종목도 역시나 본전치기 종목, 즉 우리가 안전하게 탈출도 할 수 있는 종목, 수익을 못 보더라도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궁금하시죠? 자, 지금 공개를 해드리진 않고요. 자,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통신망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I의 힘은 결국 전력에서 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만큼 원전과 에너지 관련주를 우리가 꼭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큰 종목이 거의 14% 가까이 강하게 올라주기도 했죠. 이런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원전이라던가 소형 모듈 원전, 원전 해체까지도 가릴 것 없이 올라운더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50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이 열릴 거다 이런 전망과 함께 오늘은 또 이재명 정부가 이 SMR 확대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함께 붙어준 상황입니다. 힘이 정말 좋은데요. 사실 빅스마스터님이 에너지 종목 관련해서 마스터님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에너지 종목을 따로 묶어서 수익률을 보여드릴 만큼 다양하게 공략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정말 수익률도 잘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런 에너지 종목을 하나 챙겨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오른 우진엔텍 말고 이 우진엔텍의 후발주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재료가 정말 다양해서 여러분이 좀 안전하게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챙겨오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겠죠. 해당 히든 종목 저희 통신망 내에 계신 분들께만 바로 종목명을 공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원전, 수소, 방산 그리고 남북 경협까지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지금 서둘러서 팍스통신망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요. 이 종목명 바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지능입니다. 뭔가 좀 필요한 덕목들을 챙겨와 주신 건지 힘과 지능. 맞아요. 마지막에 있는 건 먼저 좀 유추가 가시나요?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네. 지능이면 약간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 맞아요. 어떤 기술력이 중요한 섹터인가요? 뒤에는 두 글자입니다. 인공지능이요. 네. 아, 그런 의미가?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지능으로 준비를 했고요. AI 실제로 죠? 이제 힘이 있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 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지능을 받쳐주기 위한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본 테마인데 사실 AI와 로봇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에너지 통신 반도체에 이어서 SK AI로 4차 퀀텀 점프를 나서겠다. 뭐 사실 첫 번째 힘에 대한 테마의 이 후속인데 사실 뭐 후속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현재 시장에 대한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죠. 상승률이 큰. 보시면 뭐 이 SK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슈를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아까 다 보셨듯이 이번에 또 아마존 웹 서비스랑 이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결국엔 AI잖아요. 자, 근데 SK뿐만이 아닙니다. SK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 아래를 보시면 또 어디 있어요? 구광모 회장 있잖아요. 또. LG의 다음 키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테마가 올라갈 수가 있었던 이유에는 이 이슈가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구회장 취임 직후부터 로봇 시장을 점 찍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빅테크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다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 그 이슈가 오늘 또 한 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에 이미 불이 탔어요. 불장이라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순하게 그냥 바람만 불어도 더 활활 타잖아요. 이 이슈 자체가 뭐 새롭게 신선하게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이슈에 살짝 덧댄 것뿐인데 지금 시장은 광기에 휩싸였어요.
지금 거의 뭐 불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오면은 거기 관련되어 있는 로봇주는 LG가 오늘 불을 조금 더 붙였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네카우가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네카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신규적인 진입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또 상승 나온 이유가 사실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거에 유사해요. 뭐 크게 뭐 네카오에 대한 뭐 전반적인 개별적인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뭐 물론 카카오에 대한 얘기는 있어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상승이 나온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있죠. LGAA X1을 개발한 주역 배경은 과기정 통부의 장관에 발탁됐다. 보면은 이 어디 있냐면 이 LGAA 연구원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LG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두 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아래를 보시면 또 네이버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게 있습니다. 네이버 첫 여성 CEO 한상숙 이 장관이 이제 장관이 되겠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이 됐어요. 사실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진짜 네이버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대단한 이슈가 나온 게 아니라 살짝 불쏘시개 역할만 해줘도 올라가던 종목들은 계속 꾸준히 올라갈 거다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왼쪽을 보시면 로봇 관련주잖아요. 로봇. 오늘 로봇주들이 활활 불타 올랐습니다. 로보티즈가 왜 올랐냐?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LG의 협력업체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게 로보티즈가 될 수 있고, 뭐 AA 관련주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말하면 입 아프잖아요. 지금 AA는 사실상 계속 불타고 있는 업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카카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크게 상승이 나온 건 아니지만 조금 상승이 나오긴 했어요. 저 근데 오히려 이 조금에서 나온 상승이 조만간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네이버에 대한 얘기인데,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말했던 이 장관 내정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더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제가 이 카카오랑 네이버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다 풀어드렸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전략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대형 종목들 말고 안전하게 조금 공략을 해볼 만했던 중소형주들, 로보티즈,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LG의 협력사로서 오늘 LG에 대한 이슈가 뭐 여러 가지로 나오다 보니까 LG 로보티즈 먼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거 데이터 솔루션이죠. 이제 AA의 사실상 이제 오늘 대장주 역할을 조금 할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 아쉽게도 막판에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했지만 저는 이 종목 기회가 되면 또 공략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3시간 만에 22% 수익을 냈잖아요. 오늘 이 종목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는데, 저는 윗꼬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시장에는 윗꼬리 없으면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같은 경우. 자, 이 종목은 자리를 한 번 더 보면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실 때 저와 함께 공략을 해서 또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입장하셔서 대기하셔야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또 AI와 로봇주들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미 다 올라간 종목들, 우리가 공략할 종목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집합의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로봇과 AI의 더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재료의 다양성을 갖고 있는 종목인데, 힌트를 드리자면 이 종목도 제가 아마 로봇주 중에서는 여러분들께 생방송 히든 마스터 종목으로 한두 번 정도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저와 이미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이구나 라고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이 사실 보면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시장의 변동성, 4월 그 관세에서도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버티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버티는 거는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버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 관세에 대해서도 열심히 자리를 버텨줬던 종목으로서 지지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죠. 자, 이 종목은 재료도 좋은데 자리까지 좋아요. 궁금하시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QR코드를 통한 팍스통신망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받아보실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힘 키워드에서도 한 종목, 지능 키워드에서도 한 종목. 내가 힘캐가 되고 싶다. 그러면 힘캐 종목 아까 전에 마음에 들었던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능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지능 종목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 바로 입장하셔서
지능 종목도 하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힘과 지능 다 가질 수는 없나요? 두 개 다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겠죠. 우리가 이제 힘과 지능, 뭐 사실 마지막 키워드 있는 것까지 네. 3종 세트로 다 가지고 가야 사실상 아. 굉장히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힘과 지능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까지 함께 챙겨가시는 또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지능, 힘을 놓쳤다면 지능은 챙겨야겠죠. 우리 지능 관련된 키워드로 우리 AI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계속해서 빠짐없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정부 정책 기대감을 확실하게 받아가고 있는 섹터기도 합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전 네이버의 대표이사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 네이버 시총 5위 자리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로봇 쪽에도 보시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LG AI 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AI와 로봇 섹터가 좀 일제히 시세를 분출했던 하루였는데 일단 또 종목들도 여러 개 봤지만 인터넷 관련주, AI 관련주로 묶이는 네카오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해당 차트는 저희가 또 지난주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차트 분석은 통신망 내에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또 오늘 중요한 히든 종목이 하나 나왔죠. 지능 관련한 AI 관련한 이 히든 종목인데 로봇과 더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존에 보시면 뭐 3시간 만에 22% 넘는 슈팅이 나오기도 했던 종목이고요. 마스터님이 또 윗꼬리 마스터님이시기도 하거든요. 해당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좋은데 이렇게 자리까지 마스터님이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꼭 오늘 통신망 들어오셔서 이 종목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 종목까지 좀 언급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완성시켜줄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민첩성을 준비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민첩하게? 민첩하게?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뭐 테마가 민첩할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자, 거기서 이제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민첩 키워드에서 준비한 테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요즘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가스주도 있을 것이고 해운주도 있을 것이고 방산도 있을 거예요. 오늘의 중점은 방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아시겠지만 주말간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이 또 화전 양면 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왼쪽에서는 되게 조용하게 있다가 오른쪽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과 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 2주간은 기간을 줄게. 너네 핵 개발 조금 취소해봐. 하지 말아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주가 사실 저만 시간 개념이 좀 다른 건지 몰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시간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주가 벌써 끝나버렸어요. 사실상 이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에 대한 단행을 했어요. 트럼프 세계 핵시설에 성공적으로 공격을 했다. 이게 이제 주말간의 화두였거든요. 근데 보면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조금 변동성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비트코인의 주가 가격도 한 3% 가까이 좀 떨어지기도 했었고 이란 증시가 뭐 폭등을 하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슈로 오늘 국내 증시도 사실 변동성이 나왔었잖아요. 1%가 넘게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오늘 또 불장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음봉 마감하러 이 하락 마감이긴 했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사실 엄청났잖아요.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또 3,000% 빠지자면 요즘 뭘 살 게 그렇게 많은지 오늘도 한 1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한 개인인 것 같습니다. 동학 개미운동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이미 사실상 재현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도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이 사실 끌어올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미 미국이 이란한테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란은 미국한테 그 전에도 우리 싸울 생각 없어. 휴전할 거니까 제발 그건 좀 말려줘봐 했는데 미국은 이미 등 돌리고 공격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를 잡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서 관리하고 있는 큰 해협이에요. 이 조금 이따 같이 지도를 볼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이 오죽했으면 중국한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좀 막아달라. 오죽했으면 중국한테 가서 이제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을까요? 중국이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중국도 피해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좀 막아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래요.
이 조그만한 해협이거든요. 사실 뭐 그렇게 완전 조그마진 않은데 이 구간이 사실 이 안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아랍에미리트까지 전부 다 무역에 대한 통로예요, 통로. 이 사실상 이제 이 구간이 막혀버리게 된다면 이 구간 안에는 무역 항로가 막혀버리게 되거든요. 이란 이후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을 하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됐어요. 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느냐? 이 구간에서 전 세계 교역 석유 20%와 한국 수입 원유 70%에 해당하는 물동량이 여기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구간이 막혀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석유를 쓰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장도 그렇고 전부 다 중단될 가능성도 있고 사실상 그 원유 자체가 비싸질 가능성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을 제발 막지 말아달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미 사실상 지금 뭐 이래저래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막았다든지 아니면 아직은 좀 안 막았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구간이 막히게 된다면 아마 유가 가격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일전에 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그때 당시에 유가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이 주유소에 가게 되면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랑 전쟁했을 때거든요. 그때 가격처럼 다시 복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을 보면 각 테마마다 한 종목씩만 좀 보도록 할게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보면 어때요? 자, 국제 유가가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이지만 변동성이 엄청나죠. 자, 어느 날에는 갭상승을 보이더라도 어느 날에는 또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마감도 하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갭하라고 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갭상승으로 폭등을 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기도 해요. 자, 여기에 대한 공략 사실 박스통신망 내에서만 드리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략하세요라고 했다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또 빅스를 또 원망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자 박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운 관련주겠죠. 해운주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갭상승, 어제 같은 경우는 갭하락, 오늘도 마찬가지로 갭상승. 유가랑 해운 관련주는 조금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산주인데 지금의 실질적으로 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현대로템도 있고 뭐 하나시스템도 있고 뭐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지정학 리스크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게 풍산이에요. 풍산. 주가가 7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100%가 넘게 이미 상승을 했어요. 이런 종목 쫓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전략을 잡을 수 있으면 이런 종목들 단타로 공략해서 빠르게 수익 내기는 참 좋아요.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접근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주는 공략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하신 분들 분명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실적도 챙길 수 있고 직접적으로 단기적인 테마의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자, 그 종목은 바로 60초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60초 후에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께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서둘러서 저희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민첩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방산 관련된 내용이었죠, 여러분. 뭐 거의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주말에만 공격을 하는 건지 주말 사이에 또 미국이 중동 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3군데를 폭격했죠. 뭐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나름 선방을 해주긴 했는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소식이 또 전해지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산주 사실 그동안 상승 랠리가 이어졌던 건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잇따랐던 수주 모멘텀 때문인데요. 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붙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또 관련 종목 하나 챙겨 오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최근에 좀 방산주 눈여겨보시면서 뭐 담아야 하지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풍산같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너무 올라버린 종목 말고 오늘 마스터님이 챙겨와주신 해당 종목을 한번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해당 종목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회지도 3가지 키워드 모두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또 가장 중요한 마스터님의 픽이 있겠죠. 오늘의 마스터 키워드 어디서 나오나요? 제가 힘도 있고 네. 지능도 있어요. 근데 네. 아쉽게도 제 덩치가 좀 있어가지고 민첩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오늘 민첩캐가 되기 위해서 민첩에 대한 마스터 좋습니다. 키워드를 준비를 해왔어요. 네. 자, 오늘 민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재료 자체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현대로템 K2 전차 8조에 대한 잭팟이 터지나 폴란드 2차 수출이 임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 폴란드 2차 수출에 대한
기업 마스터 종목이 여기 딱 써 있었어요. 자, 가려놨습니다. 자, 개발에 참여했고 K2전자 폴란드는 9조 원대 계약 임박에 달하고 있다. 자, 마지막 제가 아까 드렸던 내용이죠. 자, K2 전차 초기 개발 프로젝트부터 참여해서 핵심 부품 18개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 방산주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자, 보시면 현대로템이 이 구간에 대한, 이 폴란드에 대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핵심 부품을 8개를 공급하고 있는 이 기업도 매출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종목 현대로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자,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추가적 상승도 나왔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장대 양보도 나왔고, 이거 실질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지금 바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여러분들께 자주 교육을 해드렸던 N자 패턴에 대한 차트의 기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보면 고점에 대한 돌파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래량도 동반이 되고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잡아먹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종목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일 만약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주면, 개파락이나 조금의 눌림목이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 구간을 진입을 할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쌀 때 사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진입을 할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구간이 좀 빨리 잡힐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잡힐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 주봉 차트를 좀 보면 이래요. 사실 상장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고점에서부터 돌파 신호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자, 어느 정도 돌파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지 않아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차트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언제 돌파를 하던 간에 크게 나올 시세가 충분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가 통신망 내에서 카운트다운 이후에 바로 지금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마스터 종목명 방산주 섹터에서 챙겨와 주셨는데요. 나도 정말 지금 방산주 들어가고 싶은데 현대로템, 풍산, LIG넥스원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앞으로 수익을 좀 내가 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신다면 오늘 마스터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은요, K2전차 초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핵심 부품 18개를 공급 중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재료 자체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K2전차 방산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거와 관련된 재료가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사실 지금은 또 강력한 거래량 나오면서 돌파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 단기 눌림 시의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눌리는 시기가 언젠데요? 그리고 우린 언제 들어가는데요? 궁금하시죠? 저희 빅스마스터님이 해당 부분을 챙겨주실 예정입니다. 해당 종목 N자태 패턴으로 한번 공략해볼 예정인데요. 난 N자 패턴이 뭔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해당 기법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서 오늘의 마스터 종목으로 수익으로 한번 실현시켜 보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오늘 통신망 들어오셔서 이번 주장 탄탄하게 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빅스 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